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에서 노예제를 없앤 에이브러함 링컨은 공화당 출신일까요? 민주당 출신일까요?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1964년 민권법을 통과시켜서 흑인과 백인의 평등한 권리를 못 박은 린딘 존슨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일까요? 공화당 출신일까요? 민주당 출신입니다. 한 번 더, 영미전쟁의 영웅에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일까요? 공화당 출신일까요?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에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공화당 출신일까요? 민주당 출신일까요? 공화당 출신입니다. 뭐야? 아니 도대체 공화당이랑 민주당은 어떤 역사를 가진 거야? 그걸 빠르게 정리해서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스마트폰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해요. 요새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갤럭시는 아이폰을 따라가고 아이폰은 갤럭시를 따라간다. 그러면서 둘이 닮아간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얼마 전에 발표된 iOS 14의 UI를 보고 있으면 이게 아이폰이야 안드로이드야 라고 헷갈릴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인 아이폰과 갤럭시,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iOS는 각자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만큼 변화하는 거겠죠. 기업의 혁신만큼 빠르고 역동적이진 않지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변화도 정체성이 뒤바뀔 만큼 변화했다는 것만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어렴풋하게 느끼는 그 이미지, 미국의 북동부는 항상 진보적이고 항상 중앙정부 연방정부를 강조하고 항상 산업 육성을 지지하고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다 라는 등호가 항상 성립되진 않아요. 반대로 미국의 남부는 항상 보수적이고 그들은 항상 지방 분권과 주정부를 강조하고 항상 농업을 강조하고 항상 공화당의 텃밭이다 라는 등호도 항상 성립되진 않습니다. 대신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양대 축이었던 뉴욕을 중심으로 한 북동부와 버지니아부터 시작해서 이 어떤 텍사스까지의 어떤 남부는 250년 동안 미국 정치사의 큰 라이벌 역할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정치적 스탠스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정치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 역사를 개관할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국의 정치사도 2 곱하기 3 6개 시기로 쪼개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에이브러함 링컨과 그리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당선을 전후로 3개로 쪼개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앤드루 잭슨,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의 당선을 전후로 쪼개서 5개 또는 6개로 쪼갤 겁니다. 미국 개관 영상을 보시지 않았거나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2번 더. 국가 형성기인 1776년부터 이 1824년까지는요 말 그대로 미국 정치사에서 약간 프롤로그 같은 시기입니다. 제대로 당, 그러니까 파티라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예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민주당일까요? 공화당일까요? 그런 게 없었어요. 단지 이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들 중에서 중앙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자고 하는 연방파, 그리고 지방 분권 또는 주정부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자라고 말하는 공화파 정도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연방파가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존 아담스,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 등등이 있었고요. 공화파에서는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제임스 먼로 대통령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선은 미국이 하나의 국가가 돼야 되다 보니 연방파가 초기에 좀 우세를 했다가 10년 정도가 흐르면서 공화파가 자연스럽게 이 정계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연방파의 수장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죽으면서 연방파가 급격히 약해지기도 했고요.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라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1800년대부터 약 30년 가까이는 이 공화파에서만 대통령이 계속 배출이 됩니다. 물론 일당 독재는 아니고요. 이 공화파 내에서도 여러 후보가 대선에 나와서 선거를 치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파 중심의 미국 정치판이 언제 흔들리느냐?
아까 말한 앤드류 잭슨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정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미 전쟁 때의 전쟁 영웅이었던 앤드류 잭슨 장군이 대선에 출마합니다. 앤드류 잭슨 장군은 대중적인 인기는 높았지만 기존 어떤 정치 조직이라든지 기존 정치 엘리트, 기득권과는 가깝지 않은 약간 아웃사이더이자 기득권에 대한 도전자였대요. 그래서 1824년 대선에서는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의 아들인 존 퀸시 아담스에게 밀려서 낙선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언론이라든지 정치 비평가들은 이 앤드류 잭슨을 당나귀, 그러니까 멍청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잭슨은 당나귀를 어떤 투지의 상징으로 받아들였고 4년 후인 1828년 현직 대통령이자 이전에 자신을 이긴 존 퀸시 아담스를 상대로 압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잭슨의 지지자들은 낡은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이 민주적으로 국가의 의지를 대표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 그냥 공화파가 아니라 민주 공화파라고 스스로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 민주 공화파가 결국엔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 민주 당이 됩니다. The Democratic Party. 아까 언론에서 앤드류 잭슨을 당나귀로 비꼬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때 민주당의 상징 동물이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당나귀가 되는 겁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정계에 진출한 1824년부터 20여 년을 잭슨 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약 30년 가까이를 미국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정부의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대륙 내에서는 팽창을 하고 바깥에선 이민을 받고 산업도 육성하는 그런 헤게모니로요. 그렇다고 미국이 일당 독재가 되진 않아요. 앤드류 잭슨에게 패배한 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와 그 일파는 공화파를 잭슨한테 빼앗기자 민주공화당에 반대하는 국민공화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전 연방파처럼 내륙 개발이라든지 보호 관세를 주장하죠. 야당은 원래 여당과 좀 반대로 해야지 크잖아요. 국민공화당은 앤드류 잭슨이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잭슨이 왕이 되려고 한다, 앤드류 1세가 되려고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전제 정치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휘그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최근 한국에서도 야당이 야 문재인이랑 종북 좌파가 독재를 하려고 한다, 우린 자유한국을 지키는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랑 은근히 비슷하죠. 휘그당은 원래 이 왕권에 대항하는 정당이라는 느낌인데 유래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이건 영국의 근대 정치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잭슨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후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합니다. 그때 국민공화당과 휘그당은 상공업 중심의 북동부를 정치적으로 공략을 해요. 물론 어떤 확실한 중심 이념이라든지 확실한 리더, 인물이 좀 부족해서 민주당에게 끌려가는 형세였죠. 그런데 1840년대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등 급격하게 영토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주들의 이 노예제를 실시할 거냐 말 거냐가 정계에 아주 핫 이슈로 올라옵니다. 상대적으로 남부를 지지 기반으로 했던 민주당은요, 당연히 새로운 주에도 노예제가 운영돼도 괜찮지 않냐라는 입장을 펼쳤고요. 상대적으로 북부를 지지 기반으로 했던 휘그당은 새로운 주에서는 노예제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 이 노예제 이슈에서 휘그당이 당론이 분열되면서 붕괴가 되고요. 이때 본격적으로 노예제를 확실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합집산하고 다시 모이면서 공화당, 더 리퍼블리컨 파티가 창당이 됩니다. 이후 1860년 대선에서 강력한 노예제 폐지론자였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결국 승리하면서 첫 공화당 대통령이 배출이 됩니다. 링컨은 1856년 상원의원 선거에서요, 갈려서 싸운 집은 설 수가 없다. 나는 이 정부가 반은 노예, 반은 자유의 상태에서 영구히 계속될 수는 없다라고 믿는다 라는 명언을 날리면서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죠. 그리고 역사 스포일러대로 1865년 미국 남북전쟁에서 당시 공화당의 텃밭인 북부가 승리를 하고 링컨 암살 1년 후인 1866년 흑인과 백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민권법이 통과되면서 이후 약 50년 동안 누가 주도를 하느냐, 이때는 공화당이 주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예제가 폐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돌입을 하죠. 제가 몇 번 이 주도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썼는데요, 앞으로도 좀 쓸 겁니다. 근데 이 주도한다라는 말이 계속 대선에서 이기고 연승을 하고 막 독재를 했다는 게 아니라 대선에서 주로 많이 이기고 전국적인 정계를 조금 주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 만들어집니다. 1870년대에 한 언론에서 공화당을 사자 가지고 뒤집어 쓴 당나귀를 무서워하며 피하는 코끼리에 비유합니다. 몸집은 큰데 민첩하고 겁 많은 동물에 비유한 거죠. 공화당의 상징 동물은 이때부터 코끼리가 됩니다. 재밌죠? 18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빠른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공화당은 북동부의 노동자와 상공업자를 대변하는 정당에서 기업가와 금융인 등 재벌, 그러니까 독점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커지면서 이 자본력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화당은 경제 호황기 때는 지지도가 오르고 경제 침체기엔 지지도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기도 했죠. 다시 18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빠른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당연하게도 노동 문제 등등의 사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물론 세력화 초기에는 이 진보 세력이 민주당이랑 공화당 모두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진보 세력이 세력화될 초기인 1990년대에는 진보 세력이 김영삼계와 김대중계 모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2년 공화당 출신 후보가 2명으로 분열이 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진보적인 의제를 정책하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민주당이 진보주의자들의 본거지가 되고 공화당은 본격 자본가 중심의 정당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고착화된 게 1930년대부터 뉴딜 정책을 실시하고 2차 세계대전 문제를 해결한 민주당 출신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사업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면서 이후에 30년 동안은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질서로 돌아가요. 전쟁 영웅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제외하곤 프랭클린 루즈벨트, 해리 트루먼, 존 F 케네디, 린딘 존슨이 모두 민주당 출신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미국의 정치 판도가 굳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계를 주도하던 민주당에서도 이질적인 두 지지층이 혼재했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좀 인종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전통 백인 지지층, 그리고 20세기 초반부터 형성된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지지층,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 그렇게 모두가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남부의 전통적인 백인 지지층들은 1930년대부터 민주당의 진보적인 색채가 강해지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린딘 존슨 민주당 행정부가 있었던 1964년 백인과 흑인의 평등한 권리를 못 박는 민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지지층이 민주당에서 급격하게 이탈해 나갑니다. 이때 공화당은 정부가 너무 많은 권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민권법에 반대하면서 남부 중심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지지층을 다 끌어 안아버립니다. 어떻게? 이 공화당이 이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그런 지지층 교체를 바탕으로 해서 공화당에서는 1968년부터 1992년까지 한 번의 대선을 제외하고 모조리 이깁니다. 리처드 닉슨 8년, 로널드 레이건 8년, 아버지 부시 4년까지. 물론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지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은 지금 무슨 국가죠?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예요. 1964년 민주당 정부에서 민권법을 통과한 이후로 이 민주당은 흑인 지지층과 진보 지지층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866년 에이브럼 링컨 이후에 공화당 정부에서 1차 민권법을 통과할 때부터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했던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지층이 이 100년이 지나면서 민주당 지지층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늘어나기 시작한 히스패닉도 민주당 지지세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층 교체가 1980년대에 정착이 되기 시작하고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모습이 자리를 잡죠. 남부, 보수층, 백인, 자본가 등의 지지를 받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반대로 북동부와 서부, 그리고 리버럴과 진보층, 그리고 유색인종 등의 지지를 받는 보다 개혁적인 가치와 큰 정부를 지지하는 민주당으로요. 이 때문에 2008년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이 된 거고요. 반대로 2016년에는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지리 3편, 그리고 미국사 개관 영상을 보시면은 미국의 정치사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쓸미잡, 알아둬도 쓸모없는 미국 대통령에 관한 잡학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척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빠와 아들이 대통령에 오른 경우가 미국에서 2번이 있었다고 해요. 선거에서도 졌는데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탄핵의 위기에 빠졌던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그리고 임기 중에 암살을 당한 대통령은 누가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2번 더 보세요.